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관계 정상화를 위해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대사는 종교 탄압에 공격적이고 지독한 북한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정상 국가들처럼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인정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발표한 2019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여전히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과 6월의 판문점 만남을 소개하며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지지와 다자간 회담 등을 통해 북한 종교 자유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북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해선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대사는 북한의 종교 억압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은 종교 탄압에 공격적이고 지독하다면서 여전히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long ways to go. They are so aggressive and egregious in the area of religious persecution. To date, we've not seen any indication that they're willing to embrace even the most modest of religious freedom stances in nature. 브라운백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은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다른 정상 국가들처럼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would ask that North Korea act like a normal nation and allow people to freely practice their faith, whatever faith that would be. Allow people to freely gather for their faith, whatever faith that might be. Allow people to speak freely without fear of persecution or reprisal for their faith.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정부 내 고위 관리들이 탈북민과 기독교 인권단체 등 북한에 중점을 둔 시민단체와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미국 무역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반도에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 권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 규정은 있지만 북한에는 오히려 외부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10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통해 외부 정보를 보내온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앰너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주요 인권단체들은声明을 통해 이런 논란이 벌어진 근본적 이유는 북한 당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이 문제의 개선부터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조를 통해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이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의 9개 국제규약이 이를 명시하면서 모든 국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며 제한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e should be asking, in my view, is what are governments do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To what extent are governments making it easy for people to gain access to information, not just about politics and other matters of public interest? 유엔은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에 따라 매우 제한적 환경을 전제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의 권리나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적 보호 목적에 한정해
법률로 규정한 경우에만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며 국내 공공복지, 지역 주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며 대응 조치를 촉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안 없이 외부 정보 유입 활동을 막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VOA에 한국 당국의 조치는 심각한 실책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al problem is that South Korea, I think, is making a serious mistake by bowing to the pressure from North Korea. The South Koreans to turn around and do exactly what the North Koreans have demanded only minimizes and it gives the South Korea government very little leverage. 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북한 정권의 강압으로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 연락 채널 차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남북 연락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남북 연락 채널 차단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오해나 오판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오는 6월 12일은 미북 정상 간 첫 만남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이며 15일은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지 20주년이 되는 날로 6월은 한반도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달이라고 강조하고 유엔은 한반도 문제의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6월 기념일들을 계기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모든 약속을 거듭 확고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세계 평화지수 순위가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5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는 10일 각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와 국내외 폭력 상황, 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 분석한 2020년도 국제평화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 터키에 이어 최하위권 15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유엔 평화유지기금 상당량을 삭감했고 안보리 제재 등으로 경제에 극도의 압력이 가해진 점, 그리고 전략미사일 시험 등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이어 국가별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지출 비중이 24%로 집계돼 11%를 상회하는 리비아와 시리아보다 높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다면서 만연한 영양 부족으로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의 장기적인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의 엘리자베스 바이어스 대변인은 9일 제네바에서 열린 화상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약 40%인 1,000만 명 이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어스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영양 부족이 만연하고 폭넓게 퍼져 5살 미만 어린이 10명 가운데 1명이 저체 중이며 5명 중 1명은 발육부진이라면서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170만 명이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계 식량기구는 올해 1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바란다며 이를 위해 5,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